네, 안녕하세요. 스마트 김 과장입니다. 오늘의 딜러들만 아는 주제, 제3부, 캐피탈에 대한 이해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짧고 간결하게 조금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최대한 좀 짧고 간결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고객님들께서 생각보다 이 캐피탈 선택에 대해서 굉장히 그냥 딜러분들에게 그냥 맡기는 경향이 있는데, 절대 그러지 마시고 이 영상을 보시면 앞으로 확실하게 딜러한테 내가 원하는 것을 전달을 해주시면 그 딜러가 정확히 내가 원하는 캐피탈로 선택을 해줄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수입차 같은 경우 이제 할인을 프로모션을 50만원, 100만원 더 받는 것보다 캐피탈 선택 하나 잘하게 되면은 몇백만원은 그냥 싸게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고객님들께서 생각보다 내가 원하는 것을 정확히 전달하지 않을 때 딜러가 추천해주는 캐피탈이 굉장히 그냥 이제 보통적인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한테 딱 맞는 조건으로 그 조건으로 했을 때 가장 유리한 캐피탈로 했을 때 아껴지는 그 금액이 굉장히 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면서 나는 이런 식으로 캐피탈을 선택해야 되고 견적 요청을 해야겠구나라는 것을 잡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팁을 먼저 말씀드리면 굉장히 정말 중요한 내용이고 다른 데서는 정말 얘기 안 하는 거지만 제가 여기 세컨 채널이니까 이렇게 얘기를 드리는 건데 많은 딜러분들이 모든 캐피탈을 비교해 준다고 하지만 모든 캐피탈을 비교해 줄 수 있는 딜러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게 정말 사실이고 만약에 이제 특정 이제 딜러사에서 이제 딜러에게 문의를 했을 때는 어느 캐피탈로 어느 캐피탈로 해서 견적을 주던데 그러니까 이거 비교해서 여기가 제일 싸다고 하던데요라고 하지만 그 딜러가 모든 캐피탈을 다 비교해서 줬다고는 하지만 그게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이제 특히나 수입차 이제 특정 딜러사 같은 경우는 그런 이제 실적에 대한 그런 게 조금 있어요. 압박이라든지 그리고 타사 캐피탈에 대한 그런 취급이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조금 재고가 귀한 재고들 있잖아요. 그런 재고들은 뭐 이제 자사 캐피탈로 유도하거나 아니면 타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제휴되어 있는 캐피탈로 유도하거나 이런 경우가 은근히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이제 그런 걸 조금 검증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그 같은 딜러사의 딜러한테는 문의하지 마시고 타 딜러사의 딜러한테 문의를 하시던지 아니면 저희 같은 에이전시에 문의를 하시던지 반드시 비교를 해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그런 경우가 많아요. 특정 캐피탈로 밀면서 마치 다른 캐피탈도 비교를 해봤지만 거기는 여기보다 비쌉니다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저 다른 데가 더 싼 데가 있는데 그냥 그쪽으로 팔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사실을 얘기하지 않고 판매하는 이제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 이게 정말 이제 진실이고 사실이라는 거 이거 조금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캐피탈에 대한 이해를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근데 지금 앞에 말씀드린 이 내용이 정말 중요하고 정말 사실이고 누구도 조금 말하기 꺼려하는 이제 부분입니다. 근데 그런 부분 일단 먼저 중요하게 말씀드린 거고 지금 뒤에 얘기하는 것은 그냥 이제 그냥 팁이라고 더 보시면 됩니다. 먼저 캐피탈이 이제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선택하실 때 어떻게 보통 하셨죠? 그러니까 보통 고객님들은 이 딜러가 추천해주는 캐피탈로 이제 진행을 하게 됩니다. 당연히 고객님들도 여기저기 다 견적을 받아보고 그 중에서 가장 저렴한 캐피탈로 해서 진행을 하시겠지만 이게 정말 나한테 베스트한 견적인지는 다시 한번 정말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건 앞에서 말씀드렸던 거랑 똑같은 내용이고 왜냐하면 제가 이게 14년 동안 자동차 영업을 하면서 느낀 건데 이 캐피탈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딜러분들은 대부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딜러분들이 본인 차를 살 때는 이 캐피탈을 어디로 할지 정말 신중하게 선택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거에 따라서 금액이 정말 많이 차이 나기 때문에 그냥 뭐 프로모션 50만원 100만원 더 싼 데로 하겠다 이것보다 캐피탈 선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차를 차를 구매할 때 캐피탈로 해서 살 때 이 목적이 가장 중요합니다. 목적이 뭐냐면 만약에 할부 렌트 리스로 구매를 한다고 했을 때 이제 목적이 고객님들마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만기 때 나는 인수해서 내 차까지 만들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고 또는 만기 때 반납하고 나는 다른 차로 갈아타겠다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고 또는 이제 중간에 나는 이제 좀 타다가 승계를 할 거다 뭐 4년 계약하고 2년 정도 타다가 승계를 할 거다 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는 이 캐피탈을 이용하게 되면 특정 뭐 프로모션을 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게 뭐 그때그때 다르지만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캐피탈을 쓰게 되면은 워런티 연장을 더 해준다. 그러니까 AS 보증을 엔진 미션 뭐 이런 주요 부품 AS 기간을 더 늘려준다라고 해서 그 캐피탈을 쓰되 그냥 이제 뭐 흔히 얘기하는 무늬만 리스처럼 그냥 최소 금액만 쓰고 최소 기간만 쓰고 그냥 다 갚아버리는 뭐 이런 방법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목적으로 해서 캐피탈을 쓰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다 다르거든요. 근데 이런 여러 가지 고객님들의 상황이 있을 텐데 중요한 건 이 여러 가지 상황에서 이 견적 조건을 다르게 해야 되고, 그리고 그 견적 조건에 따라서 캐피탈 금리가 저렴한 곳이 다 달라진다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견적 조건이라고 한다면 먼저 계약 기간, 그리고 초기 선납 자금을 얼마를 할지, 그리고 잔존 가치를 어느 정도 할지, 뭐 이런 세 가지 정도로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만약에 계약 기간을 60개월에 무보증에 잔존 가치 최대로 했을 때는 A 캐피탈이 저렴하고, 계약 기간을 48개월에 선납금 30%에 잔존가치 30% 했을 때는 비캐피탈이 저렴하고 뭐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이 견적 조건에 따라서 저렴한 캐피탈이 달라진다는 걸 일단 먼저를 아셔야 되고, 여기서 중요한 건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목적에 따라서 저 견적 조건을 다르게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만기 때 인수를 할 건데 잔존 가치를 만약에 최대치로 잡아놨거나, 나는 반납을 할 건데 잔존 가치와 계약 기간을 좀 짧게 했다거나 뭐 이렇게 하면은 나한테 맞는 조건이 아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딱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수까지 해서 내 차로 만들겠다 하시면 계약 기간을 좀 짧게 하는 것이 유리하고, 그리고 초기 자금은 되도록 선납금 말고 보증금으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잔존 가치는 낮을수록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대로 반납하실 분들은 이거랑 반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승계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중간에 승계하시는 분들은 요즘 이제 좀 트렌드를 아셔야 되는데, 이제 예전에는 금리가 조금 낮게 최대한 설정하는 세팅이 승계가 잘 됐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그게 아닙니다. 금리가 낮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초기 자금이 조금 많이 적을수록 좋습니다. 그러니까 무보증이면 더 좋고, 그런 차들이 더 승계차에서 더 인기가 좋습니다. 요즘에는 최대한 내 돈을 안 들이고 차를 구매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최대한 초기 자금은 적게 내는 것이 조금 인기가 좋고, 그리고 계약 기간은 조금 긴 게 좋습니다. 긴 게 더 승계하기에 조금 더 유리하다고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이게 요즘 트렌드고, 또 이제 조금 지나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요즘 트렌드를 조금 아셔야 된다. 그리고 캐피탈 최소 기간으로 프로모션만 조금 챙겨가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 캐피탈 이용하는 그 최소 금액과, 그리고 최소 이용해야 되는 그 기간과, 그리고 만약 그거를 못 지켰을 때 위약금이 어느 정도 되는지 반드시 확인을 하시고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일단 캐피탈이 선택해야 하는 거에 대한 거는 요 정도면 거의 다 끝났다고 보시면 되고, 제가 추가적으로 조금 말씀드릴 건 이제 심사 승인이 조금 안 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분들한테 조금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신용도 좋고 소득증빙 뭐 잘 나오고 뭐 이런 분들은 이 부분부터는 안 보셔도 되는데, 요즘에 이제 신용 등급이 조금 안 좋거나 아니면 소득 증빙이 조금 안 되거나,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사업자인데 매출이 좀 잘 안 나온다든지, 아니면 매출 증빙이 좀 안 되든지, 이제 그 계약한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이제 매출 자료가 좀 없다든지 이러신 분들 있죠. 그리고 지금은 신용도가 좋지만 과거에 특정 캐피탈에 연체 이력이 있다든지 뭐 사고 이력이 조금 있다 하시는 분들은 무분별한, 그러니까 심사를 여기저기 많이 안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이 있죠. 그러니까 딜러분들이 하는 말이 이게 틀린 게 아닌데, 잘못됐다는 건 아닌데, 이제 심사를 보고 그 심사 기록이 남는 것은 솔직히 상관은 없습니다. 상관이 없는데, 이게 어떤 게 상관없냐면 신용 등급이 좋으신 분들은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심사를 보고 승인이 난 거는 상관이 없는데, 근데 여기저기 심사를 봤는데 여기저기서 다 부결이 났다, 안 된다고 부결이 났다, 이런 거는 안 좋습니다. 왜냐면 이게 심사는 아무리 그래도 기록은 남습니다. 그러니까 신용 등급과는 상관이 없지만 기록이 남기 때문에 이 캐피탈들끼리도 그게 되거든요. 아, 이분은 어느 캐피탈에서 신용 조회를 하셨구나, 뭐 이런 걸 다 압니다. 그래서 너무 단기간에 조회를 많이 하게 되면 그 신용이 락이 걸려서 진행이 안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이제 약간 드무니까 그런 경우는 제외하고, 어쨌든 신용이 안 좋으신 분들은 심사를 많이 봐서 부결 이력을 많이 남기면 무조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은 이제 당연히 영업을 안 하지만 예전에 그 영업을 할 때 가장 잘했던 게 이 부분인데, 약간 신용 등급이 안 좋거나 소득 증빙이 안 돼서
되는 데를 찾아드리는 걸 제가 굉장히 잘했거든요. 그러니까 딜러가 아무리 능력이 좋아도 안 되는 걸 되게 하는 거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건 그냥 이제 사기라고 보시면 되고, 그냥 이빨림이라고 보시면 되고, 딜러가 할 수 있는 거는 이 고객이 승인 날 캐피탈을 적절한 곳을 찾아주는 게, 그게 이제 딜러의 능력이라고 보면 되고, 저는 그런 거를 굉장히 조금 잘 찾아서 하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캐피탈마다 심사하는 그 기준이 다 다릅니다. 이게 조금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심사하는 기준이 미묘하게 조금씩 다릅니다. 그러니까 신용등급만 안 좋고 소득증빙이 좋으면 어느 이분은 어느 캐피탈로 해야겠다. 또는 뭐 이제 그 신용 소득증빙이 안 좋지만 신용만 좋으신 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반대로 그러신 분들은 어디로 해야겠다. 또는 이제 신규 법인일 경우에는 어느 캐피탈이 잘 풀린다.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잘 찾아서 하는 것이 중요하고, 근데 이런 걸 잘 모르는 딜러를 만약에 만난다면 그냥 막 심사만 여러 군데 보려고 할 겁니다. 근데 무조건 심사를 한 번 정도는 무조건 봐야 그 심사가 그 결과를 보고 어느 곳으로 할지를 선택해야 되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심사를 봐야겠지만, 만약 나는 이미 다른 곳에서 심사를 봤다 그러면 내가 그 심사를 봐서 안 된 이유가 있잖아요. 이 안 된 이유를 지금 상담하는 딜러에게 얘기를 해주면, 만약에 그 딜러가 베테랑 딜러라고 한다면 정확히 그 부분을 피해서 좋은 캐피탈로 진행을 시켜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한번 내가 심사를 봤는데 거절이 됐다 이러면, 그때부터는 두 번째 심사 때는 조금 이제 조심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승인이 날 만한 곳으로 진행을 하셔야 되는 게 좋고, 부결이 났다면 그 정확한 부결이 난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유를 반드시 아셔야 다른 데서 이제 그 진행을 하실 때도 그 이유를 얘기해 주시면 그 딜러분이 좋은 곳으로 찾아서 진행을 해드릴 겁니다. 일단 이 정도로 제가 캐피탈에 대한 이해를 말씀드릴 수가 있고,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던 게 가장 중요한 거고, 그리고 뒤쪽에 이제 말씀드린 것일수록 그냥 이제 팁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제일 첫 번째 거 정리해드리면, 그 딜러한테 견적 문의를 했는데 그 딜러가 다 비교해 준다고 해서 견적을 줬지만 사실상은 자기가 판매하려고 하는 캐피탈로 유도한 거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비교를 해 보셔야 된다. 특히나 수입차 같은 경우 딜러사별로 제휴사가 다르고 딜러사별로 밀고 있는 캐피탈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편향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조심해서 다른 딜러사 견적을 비교해 보시거나 에이전시 견적을 비교해 보시거나 하시라고 저는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캐피탈에 대한 이해를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캐피탈이라고 하면, 캐피탈 전문가라고 하면 에이전시가 더 전문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딜러분들께서는 솔직히 자기네들 이제 제휴된 캐피탈로만 진행을 해야 되는 그런 한정적인 게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꼭 저희가 아니더라도 에이전시 같은데 비교를 해보셔서 문의를 해보시면 대충 답이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문의를 저한테 주시면 저희 이제 그 스마트 저희 영업 담당자분이 상담을 해드리니까요. 네, 그런 부분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았고요. 지금 이제 영업사원에 은퇴해서 이렇게 유튜브만 하고 있지만 또 궁금한 게 있으시면은, 이거 제가 영업할 때 쓰던 진짜 실제 명함입니다. 네, 예전에 쓰던 명함이고, 궁금한 게 있으시면 이제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 클릭하신 다음에요. 네, 차종과 연락처 남겨주시면 저희 스마트 다이렉트카의 영업 담당자분께서 직접 상담을 해주실 겁니다. 다음 편에 또 좋은 영상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